이번 영상에서는 곧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있는 다이멘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멘션 설립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샤이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크라켄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담당했으며 헤지펀드에서 디파이 부문 투자 담당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멘션은 풀 스택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네이티브 토큰은 DYM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이멘션을 비유하자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법과 자사몰을 독립적으로 런칭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는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런칭하는 것은 자사몰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거의 지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양한 상품군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툴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립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쇼핑몰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쇼핑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독립몰은 제작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여러 네이버 스토어 샵을 방문하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독립몰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 가입을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며 다른 독립몰로 이동을 할 때 또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다이멘션은 독립몰처럼 롤러체인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여주고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개발자가 마치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툴들을 사용해서 쉽게 자신들만의 체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이멘션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이멘션이 전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이멘션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NFT, 게이밍,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디파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다이멘션에 한번 로그인하게 되면 여러 앱들을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멘션은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엑스큐션 레이어로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코스모스를 사용할 수 있고 세르마 레이어로는 다이멘션 허브가 작동을 하며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는 셀레스티아, 어벨, 그리고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멘션에서 약 1000개가 넘는 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EVM에 익숙해서인지 대부분의 앱들이 EVM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는 대부분 셀레스티아를 사용하지만 가끔씩 어벨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앱들은 간단한 게임과 NFT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체인들은 자신들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코인들은 DYM 코인으로 스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이멘션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멘션은 최근 에어드랍을 진행했고 전체 DYM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지갑들 중에 반 정도의 지갑들이 에어드랍 클레임을 하지 않아서 그 전에 클레임을 한 지갑들은 더 많은 양의 DYM 코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DYM 토큰의 언락 스케줄을 보면 1년여 정도 동안에는 다이멘션 팀과 VC 언락 예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3일 기준 에이버 마켓에서 DYM 토큰 펄프 가격이 약 3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드랍 받을 DYM 토큰을 당분간 모두 스테이킹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다이멘션의 강점과 약점의 분석을 통해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으로는 롤앱이라는 개념으로 롤업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롤업 체인들의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 다양한 나레티브나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펀드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초기 1년 동안 제한적인 토큰의 양입니다. 셀레스티와 상당히 비슷하게 초기 1년 동안의 투자자들의 코인이 묶여있기에 제한적인 토큰 양은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드랍 나레티브입니다. 다이멘션에 존재하는 1000여 개의 앱들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테이킹된 DYM 지갑에 자신들의 토큰을 에어드랍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인 어베일이 다이멘션과 파트너 협력을 맺고 다이멘션의 롤앱의 데이터를 어베일 테스트넷에 올리면 포인트를 준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이멘션 롤앱의 사용자들이나 DYM 스테이커들에게 어베일 토큰 에어드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DYM 토큰 자체가 지금의 셀레스티아처럼 에어드랍 코인 나레이티브가 따라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이멘션의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완성 그리고 비슷한 앱들입니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앱들을 눌러보았을 때 미완성 단계의 앱들이 많고 주로 간단한 게임이나 NFT를 판매하는 비슷한 앱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이멘션의 두 번째 약점은 앱 개발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다이멘션 팀이 직접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이 전적으로 앱의 성공에 달려져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가져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약점입니다. 경제적 방어막이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쿠팡과 같은 다른 여러 오픈마켓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다이멘션의 경우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롤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드랍 받을 DYM 토큰을 스테이킹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1년 동안의 제한적인 토큰량과 에어드랍 나레이티브는 2024년 한 해를 두고 DYM 토큰의 가격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번에는 셀레스타 스테이커들을 위한 에어드랍 코인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셀레스타 스테이킹을 통해서 많은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고 에어드랍의 첫 번째가 다이멘션입니다. 저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셀레스타의 비중이 크고 모두 스테이킹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에어드랍 코인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영상들을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저의 투자 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고 가장 처음 올린 영상이 셀레스테였던 것도 이미 제가 셀레스테를 투자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투자 대상에 대한 제 관점을 공유하고 개인들마다 처해 있는 재정 상황이나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하실 때는 참고만 하시고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과정을 꼭 가질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이멘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